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경영언론, 오늘은 제10주차 1교시 기업의 경영환경 공부하겠습니다. 경영환경은 제1절 기업과 경영환경이고요. 2절은 기업환경의 제영역 이렇게 돼 있어요. 1교시 때는 우리가 기업과 경영환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기업 환경의 의의, 기업 환경의 문제, 기업 환경의 경영 환경, 이렇게 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이론은 기업 내부의 경영 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통적인 이론이라 하면 과거의 경영 관리는 이런 거겠죠. 기업 내부의 경영자원, 우리가 기업 내부의 경영자원, 이건 앞에서 한번 우리가 거론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업으로 치면 경영자원, 내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라면 아마도 기업 내부에 밑으로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이사가 있겠죠.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또 평사원들이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 직원들이 총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의 직원들, 경영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친한 사람 몇 사람, 한 5명만 데리고 일하겠다, 뭐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내 경영자원 하게 되면 총장님 있겠죠. 총장님 있고 처장님 있고 학장 있고 또 교수들 있고 또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과장 있고 뭐 주임 있고 또 평사원들 있겠죠. 교수 100명, 직원들 100명 있으면 이 200명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내가 친한 사람만 가지고 몇 사람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 그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요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정치하는 사람, 또 전 국민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나라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내가 친한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일할 것인가, 그건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사장님이라든가 총장님이라든가 대통령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있겠죠. 방향. 그 방향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같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과 경영 환경의 주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이 현실적으로 해결의 압박을 받고 있는 문제 중에는 기업 안팎이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도 뭐 기업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해결의 압박을 받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고요. 뭐 여행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요. 또 졸업 후에 내가 뭐가 될 것인가 라는 고민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자격증 많이 따야 되고, 따라서 졸업 후에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이걸 바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특히 요즘에 이제 기업 안팎에 생기는 변화, 요즘에는 뭐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아니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대면 수업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학교 오지 못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저도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깝깝하죠.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나요? 좀 답답하죠? 네, 그런 문제. 저 역시 그래요. 일주일에도 한 3번, 4번씩 학교 가서 여러분도 보고 수업도 하고 그러면 뭔가 제가 좀 더 부지런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집과 주변만 왔다 갔다 하니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게을러지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럴 수도 가끔 있어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판매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 많이 팔고 싶은데 그 생맥주도 좀 팔고 싶고 치킨도 팔고 싶은데 소비자들이 실내는 두려워서 안 오려고 그러고 사회적인 거리를 또 둬야 되니까 테이블을 다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배달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또 한계가 있고 또 배달 요원 뽑기도 더 힘들고 오토바이 한 대 더 사느라고 비용은 더 들었는데 판매는 더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경영관리 기능은 일상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기업이 나갈 방향과 변화의 적응과 타이밍, 혁신의 수행에 관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다라는 거겠죠? 그럼 일상생활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게 뭘까요? 회사? 여러분 개인으로 치게 되면 뭘까요? 일상생활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거? 일단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죠?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으로 하던 거를 조금 더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전화가 벨이 울리는데 잘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군대에서나 요즘에는 어디 관공서나 각 기업체도 벨 3번 울리기 전에 일단 빨리 받는다. 그거 물론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일상생활 능률, 뭐 쉬는 시간 가능하면 좀 줄이고 그런 문제들, 뭐 담배 피는 시간 가능하면 좀 줄이고 일 열심히 하고 사적인 통화라든가 이런 거 좀 줄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기업이 나갈 방향과 변화의 적응과 타이밍, 역시나 또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 요즘 모든 게 이제 그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 여기에 변화의 타이밍과 적응을 타이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같고, 혁신 수행에 관해서 적절한 의사결정. 이 혁신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뭐 기업 환경의 적응과 내적 혁신이라 있고 혁신. 혁신이 뭐냐면요. 변화예요, 변화. 좋은 방향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뭐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왔는데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라면 컴퓨터의 변화고 또 인터넷의 변화고 또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하고 뭐 통신의 발달, 과학의 발달을 같이 연관시켜 나가는 거겠죠. 따라서 과거에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안양에 있는 지점으로 뭔가 공문을 보내려고 그러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갔었어요. 또 지하철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랬죠.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죠. 오며 가며 분실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공문이라면 비밀 사항이 있는데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팩스로 보내게 됐겠죠. 팩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생기면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메일로 보내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본사에서 각 지점에 있는 지점장들이 본사에서 회의를 하러 꾸역꾸역 올라와요. 바쁜데 안양에서, 평택에서, 뭐 남양주에서, 파주에서, 포천에서, 인천에서 꾸역꾸역 서울 본사로 오게 됩니다. 오며 가며 시간도 많고요. 소비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화상 인터뷰, 화상 그냥 회의를 통해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큼 혁신이 됐느냐 이죠. 시간 절약도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환경의 적응과 내적 혁신 그 자체를 경영관리 중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되풀이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거겠죠. 생물도 그렇고요. 각 기업체도 1-1 기업 환경의 의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한 성장의 조건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원자재나 노동력과 같은 각종 물자와 인력은 물론이고 여러 외부 영향을 스스로 수용해 가지고 다시 외부에 줘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은 계속성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치킨집을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가져와야죠. 재료 사와야죠. 생닭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털 벗긴 생닭을 사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이제 토막 내가지고 치킨을 튀기게 되겠죠. 또 뭐가 필요하죠? 튀김가루 필요할 것이고, 식용유 사와야 될 것이고, 뭐 포장지 사와야 되고, 도와주는 여러 또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필요할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외부에 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외부에서 가져온 걸 내가 가공해서 또 판매하는 거잖아요. 가져온 거를 외부에서 가져올 때 돈 들이고 내가 팔면서 돈이 또 생기죠? 생기니까 또 종업원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또 아르바이트 비용 줘야 되고 내부와 외부 간에 서로 상호 협력 교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장 발전하는 거죠. 유지 성장, 유지 발전, 유지 성장 이렇게 해요. 최소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목표는 유지죠. 그 다음에 감소죠. 기업은 첫 번째 목표가 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환경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조건과 영향의 모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 환경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각 기업체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경영 환경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호경기냐 불경기냐 요것만 파악해도 중요한 거예요. 호경기냐 불경기냐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힘들죠. 당장 호경기는 힘들 것이고 이 불경기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져요. 그래서 기업 환경, 코로나 환경을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것인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 급성장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좀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뭔가 중요한 어떤 고비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업 환경의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영학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폭넓게 다루라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경영학은 기업 환경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 면세점 업종, 관광업종, 또 항공기 업체 가장 타격 많이 받고 있죠. 뭐 국내 관광버스 타격 받았죠. 그 해외로 나갈 때는 항공회사,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타격 받고 있고요. 관광지 숙박업소 타격 받고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업체들이었겠죠. 또 면세점 업체들 다 타격 받았겠죠. 명동에 있던 화장품 업체들 타격 많이 받았겠죠. 두산타워에 있는 의상업체들, 의복업체들 타격 받았겠죠. 또 화장품도 타격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K뷰티를 위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 싹쓸이에 갔었는데 오지 못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화장을 또 많이 안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뭐 전 세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 따라서 오늘날 경영은 기업의 환경을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앞으로 호경기냐 불경기냐 예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다 불경기가 온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잘 팔리는 것들은 그 주문하는 음식료 업체, 패스트푸드점, 배달점들은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의복업체들, 화장품 업체들, 관광업체들, 면세점 업체들 이런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예측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사 발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업의 사회성, 공공성 증대와 기업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규제의 강화가 불가피하고요. 현대 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을 가지게 되어서 이들의 이해 조정 기능을 담당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해서 이해관계자 집단. 이것도 앞에서 경영의 내부 자원 이야기할 때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 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죠. 내 친구들, 부모님들, 형제들, 나랑 같이 수업 듣는 우리 학교 또 동기들, 친구들, 선후배들, 알바 나가면 알바 가서 만나는 동료들 다 이해관계자 아니겠어요? 학교 동창들 뭐 다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럼 기업으로 치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은행들 있겠죠. 또 투자자도 있겠죠.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도 있겠죠. 우리 회사 물건을 갖다 쓰는 소비자가 있겠죠. 우리 회사를 광고해주는 광고 홍보회사가 있겠죠. 즉 우리 회사 주변에 있는 우리 공장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소음이 너무 심해요. 공장 이전시켜주세요.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시끄러워요. 니네 좀 조용히 좀 다녀주실래요?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잘 지내야 되는 거겠죠. 문제가 생기면 잘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급속한 문화적, 사회적 변천이 대중의 소비 패턴을 부단히 변화시켜 가지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비 패턴이 부단히 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도 요즘에는 그냥 그 짬뽕도 그냥 짬뽕이 아니라 그냥 매운 매운 짬뽕 뭐 이런 거, 더 매운 짬뽕, 더더 매운 짬뽕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소비가 변하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생산을 뭔가 바꿔야 되겠죠. 조금씩 바꿔야 되겠죠. 이 문화적, 사회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변하니까요. 세대가 변하잖아요. 5년 주기, 10년 주기로 세대가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5년 선배, 10년 선배들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제가 실수로 건너뛰었어요. 죄송합니다. 1-3 기업의 경영 환경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환경과의 상호 규제가 있어요. 기업 환경 요소로 인해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면 등에서 시작해 가지고 자연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환경 주변에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부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성을 지향할 거야. 또 어느 정부는 우리 안정성을 지향할 거야 라고 외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시켜 나가려고 해요. 또 어떤 정부는 중소기업을 또 육성시켜 나가서 대기업과 중기업, 중소기업 간의 뭔가 관계를 잘 만들어줘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또 정부도 있어요. 또 어떤 정부는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또 펼치는 정부도 있어요. 따라서 시간당 시급도 최소한 10,000원 이상 올려주고 싶은데 방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슬픈 또 환경과 경영자의 의사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은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단히 변화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당연하죠. 기업 환경은 예전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컴퓨터도 없고 통신망도 없고 할 때는 그만큼 힘들었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컴퓨터도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로봇 손도 있어가지고 로봇도 했고 군대 가면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일일이 다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구루마라도 하나 있으면 편한 거잖아요. 좀 더 좋으면 이제 트럭이라도 있으면 트럭이 흙을 또 운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명이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 대가 있으면 훨씬 나은 거잖아요. 기업 환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부단히 변하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또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기업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기업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대면 수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대면 수업.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대면 수업을 하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었고요.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어떤 준비도 많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보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가 생긴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적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적응이 늦으면 그만큼 또 도태가 되고 구성원들이 그만큼 또 불편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학교 주변 또 기업 환경 주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미리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기업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호경기가 올 거냐 불경기가 올 거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환경은 아마 급격한 아마 호경기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불경기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준비 안 되고 놀고만 있으면 손 놓고 있으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또 적응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코로나19가 종말되고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침체되어 있는데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해두세요. 다른 경쟁자들이 지금 안이하게 눌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세요. 공부를 하면요, 그 지식이 달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건요, 누가 훔쳐가지도 못해요. 돈은요,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지식은 평생 영원히 가는 겁니다. 만일 경영자가 기업 환경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홀로 내려버린다면 기업 도태하는 거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못마땅하게 혼자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면 구성원들이 힘들죠. 구성원들이. 회사가 발전 못하면 종업원들이 힘들잖아요. 회사 발전 못하면 월급이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종업원 줄인단 말 나올 거 아니에요. 임금 줄이자, 구조조정하겠다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쟁업체들한테 뒤질 거고요. 그 외부 구성원들, 이해관계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경영자하면 총장님 아니에요? 총장님이 외부 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안일하게 안주하면 안 되겠죠. 4년간 그냥 월급 받고 나 있다 나갈 거야. 사고만 치지 마. 환경 변화 의미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집안에 가면 아버지가 의사결정 권자인가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아버지가 의사결정권자예요. 아버지가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너 지금 몇 학년이니? 이래버리면 문제 있잖아요. 너 언제 졸업하니? 너 고등학교 다니는데 지금 대학 들어갔니?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한테 지금 네가 지금 고등학교 됐니? 몇 학년이냐? 물어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환경 변화에 항상 정할 수 있게 누가? 경영자는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되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 코로나19 이후에 호경기가 올 것인가 불경기가 올 것인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의미가 없고요. 경영자라면 우리 구성원과 같은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판단을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